40년간 매일 아침 당신에게 건넨 제육볶음,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었는데 난 단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날 70이 넘은 노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백반집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났죠. 난 오돌뼈, 조금 섞인 쫄깃한 부위가 좋은데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의 휴대폰에 남겨진 보내지 못한 마지막 메시지.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육볶음에 담긴 마음,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은빛 속삭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육볶음 한 접시에 담긴 40년 부부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다는 것, 그것은 때로 익숙함이 무심함으로 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무심함 속에 깊은 애정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그곳에 살던 70이 넘은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결혼 40년 차,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나가고 단둘이 살고 계셨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줄고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리는 법원까지 이어졌죠. 매일 아침 철수 씨는 습관처럼 일어나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고 영희 씨는 묵묵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라곤 밥 먹어요. 나 먼저 갈게, 약 챙겨 먹어 정도의 의무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애정이 사라지고 그저 오랜 세월 함께한 동거인이 되어버린 시점이 말입니다. 철수 씨의 기억 속에는 젊은 시절 영희 씨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지만 지금의 영희 씨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자상하고 든든했던 철수 씨가 언제부터인가 무뚝뚝하고 말수적은 노인으로 변해버렸다고 느꼈지요. 마침내 영희 씨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남은 인생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철수 씨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라는 한마디로 40년의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것에 동의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법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됐지? 영희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철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두 사람의 얼굴엔 특별한 감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이별조차 담담한 걸까요?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법원 복도를 걸으며 철수 씨는 문득 40년 전 이 여자의 손을 처음 잡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설렘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그는 평소처럼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두 사람, 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점심은 먹고 가야지. 마지막으로 한 끼 같이 먹자. 영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식사를 하는 부부. 그들이 찾은 곳은 오랫동안 단골로 다니던 백반집이었습니다. 주인아 주머니는 두 분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둘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더 이상의 말을 아꼈습니다. 곧 식탁 위에는 쌀밥, 된장찌개, 나물 반찬, 그리고 메인 반찬인 제육볶음이 차려졌습니다. 향긋한 제육볶음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양념에 버무려진 돼지고기는 두 사람의 단골 메뉴였죠. 철수 씨는 젓가락을 들어 제육볶음 중에서도 기름기 적고
부드러운 앞다리살을 골라 영희 씨의 접시에 살짝 올려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늘 하던 익숙한 동작이었지요. 그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항상 좋은 부위를 골라 아내의 접시에 올려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지만 한 번도 그 이유를 말로 설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 이 부위 좋아하잖아. 예전부터. 철수 씨의 말에 영희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오돌뼈 조금 섞인 쫄깃한 부위가 좋은데.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그 말에 철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40년이란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부위를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전혀 다른 것을 원했던 겁니다. 철수 씨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세월이 40년이나 흘렀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영희 씨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부드러운 부위를 골라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섭섭하게 할까봐.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니까. 하면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겨왔던 것이죠.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각자 다른 생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눈가에 잠시 슬픔이 스쳤고 철수 씨의 입술은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듯 꾹 다물어졌습니다. 그는 문득 젊은 시절 영희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철수는 밥을 먹을 때마다 영희의 접시에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주곤 했습니다. 그때 영희의 눈빛은 기쁨으로 빛났고 두 사람은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행동은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고 영희의 눈빛에서도 더 이상 기쁨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백반집을 나온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영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난 이쪽으로 갈게.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가. 그 짧은 말 속에는 40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철수 씨는 영희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40년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와서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별이 이토록 간단할 수 있을까요? 마치 오랜 시간 함께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말이죠. 아파트로 돌아온 철수 씨는 텅 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는 이미 며칠 전부터 짐을 조금씩 빼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통이 줄어 있었고 옷장 한쪽은 비어 있었죠. 40년 동안 한 공간을 채우던 두 사람의 흔적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보며 철수 씨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영희 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빈 향수병, 베란다에 말린 채 남겨진 수건 한 장, 책장 한쪽에 꽂혀 있던 요리책. 그것들을 하나씩 만지며 철수 씨는 문득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혼 초기 영희는 항상 웃음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가 철수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위안이 되었지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웃음소리가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식탁에 앉아 혼자 남은 반찬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얼마 전 가져다 준 제육볶음이 있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오랜만에 혼자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사실 앞다리살을 제일 좋아했어. 그래도 항상 당신 먼저 챙긴 건데. 그제야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제육볶음 중 가장 부드러운 앞다리살을 골라 영희 씨에게 주었던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부위를 양보하는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행동으로만 보여주었을 뿐. 철수 씨의 마음속에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 마음을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까? 사랑해라는 말을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그에게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40년의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노년의 가슴이 젊은 시절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흥분과 후회가 섞인 감정이 철수 씨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휴대폰을 들어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 철수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말하려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자 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미안해. 그때도 지금도 당신이 좋아.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임시 저장만 해두었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그에게 이런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영희 씨는 미리 예약해둔 고시원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짐을 내려놓은 그녀는 문득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40년의 세월, 그 안에는 기쁨도 슬픔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고 부모님의 임종을 함께 지켰으며 크고 작은 위기들을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그런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혼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식은 도시락을 먹으며 영희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부위 하나하나 챙겨서 내게 주던 걸 난 당연한 줄만 알았지. 그녀는 이제야 철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말로 직접 듣고 싶었던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4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고시원의 좁은 침대에 누운 영희 씨는 철수 씨의 부재를 처음으로 강하게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옆에서 코 고는 소리를 듣던 귀에는 이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외로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영희 씨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지만 철수 씨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이불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영희 씨는 문득 결혼 초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들은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철수는 젊고 활기찼으며 비록 말은 적었지만 항상 그녀의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 시절의 설렘과 따뜻함이 지금도 영희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향한 표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영희는 가정과 자녀 양육에, 철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에 집중하며 서로를 위한 시간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래도 둘은 나름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는 것으로, 영희는 철수의 건강을 챙기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지요. 하지만 그 표현이 너무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되어버려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는 손이 공허함만 느꼈을 때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철수 씨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 전날처럼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영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철수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영희 씨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이렇게.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가? 그동안 그녀는 철수의 사랑을 행동으로 느끼기보다는 말로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었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공허함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없는 집이 얼마나 삭막하고 외로운지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한 철수 씨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결혼 직후 젊은 아내를 위해 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아이들의 교육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욕망과 꿈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직접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늦은 밤 부엌으로 나가 아직 그릇에 남아있던 제육볶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새 그릇을 꺼내 제육볶음 중 가장 좋은 부위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식탁에 앉아 상상했습니다. 영희 씨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는 마치 영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내가 앞다리살을 좋아하면서도 항상 당신을 위해 양보했던 거, 그게 내 방식의 사랑이었어. 하지만 당신에게 그 마음을 말로 전하지 못했네. 밤이 깊어갈수록 철수 씨의 가슴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꾸준히 먹어야 했지만 오늘은 영희 씨가 없어 챙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항상 약을 챙겨주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었다는 것을. 철수 씨는 혈압약을 찾아 복용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새벽녘 철수 씨는 갑자기 심한 흉통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아픈 감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심장마비의 증상임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의사가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영희와의 이별이 그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철수 씨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손이 떨려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겨우 휴대폰을 쥐고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영희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희, 아이들을 키울 때의 영희, 그리고 오늘 헤어질 때의 영희. 마지막 힘을 다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혼자 있어요. 간신히 주소를 말하고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으로 영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집어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임시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그때도 지금도 당신이 좋아. 철수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휴대폰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메시지는 여전히 임시 보관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마지막으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영희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처음 철수에게 미소 지었던 그 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지만 철수 씨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고 그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수많은 말들은 결국 영희에게 전해지지 못한 채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영희 씨는 마음을 바꿔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생각해보니 40년의 세월을, 그것도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서로에게 할 말이 남아있고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을 먹으러 나갔을 수도 있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철수 씨는 평소 새벽같이 일어나는 사람이었고 전화벨 소리에 예민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모두 출간 후로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에 전화를 항상 받곤 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님, 여기 동네 보건소입니다. 할아버님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휴대폰에 비상연락처로 할머님 번호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영희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알려준 병원으로 급히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영희 씨의 가슴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철수 씨와 함께했던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수많은 일상의 순간들. 그리고 어제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철수의 눈빛에 슬픔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택시 안에서 영희 씨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는 항상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왔습니다. 식사 때마다 좋은 부위를 골라주는 것, 아플 때 약을 챙겨주는 것,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철수의 사랑 표현 방식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영희 씨는 의사에게 철수 씨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심근경색이신데 다행히 빨리 신고해서 심각한 상황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사의 말에 영희 씨는 안도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철수 씨의 모습은 영희 씨가 기억하던 강인한 남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철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그녀는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철수 씨 일어나요. 내가 왔어요. 영희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철수 씨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영희 씨는 놀라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 씨 나 알아요. 영희예요. 당신 부인이에요. 영희 씨는 철수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간호사를 불러 상태를 알렸고 간호사는 체온계로 열을 재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철수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해열제를 처방했습니다. 열이 내리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영희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영희 씨는 병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잤던 남편 곁을 지키며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철수 씨 일어나요. 내가 왔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항상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왔는데 난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 알아요. 당신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다는 걸. 밤이 깊어갈수록 영희 씨의 기억 속에서는 철수와의 첫 만남부터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말이 적었지만 항상 그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밤새 아기를 안고 걸어주었고 영희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철수 씨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철수 씨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간호사를 불러 의사에게 알렸습니다. 의사는 철수 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지자 철수 씨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영희 씨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의 이마에 살며시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의 체온이 좋았습니다. 설레임이 코끝을 스쳤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처음 그와 키스했던 때처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걱정했어요. 많이 아팠죠?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보고 싶었어. 메시지 보내려고 했는데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의 말을 듣고 휴대폰을 찾아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철수의 소지품을 가져다 주었고 그 안에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철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잤던 남편 곁을 지키며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철수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임시 보관함에 저장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그때도 지금도 당신이 좋아. 그 짧은 메시지에 영희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철수 씨는 끝내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철수 씨가 퇴원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 씨는 당분간 철수 씨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됐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 영희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을 철회하기로 결심한 상태였지만 아직 철수 씨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영희 씨였지만 이제는 이 공간이 그녀에게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오래된 소파, 함께 고른 커튼, 모든 것이 두 사람의 40년 세월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철수 씨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예전처럼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행동에 사랑을 담았습니다. 약을 건넬 때도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함께 전했고 밥을 차릴 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영희의 변화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 씨는 철수 씨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고를 때부터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앞다리살과 오돌뼈가 적당히 섞인 부위를 골랐지요. 양념도 예전보다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고기를 볶는 동안 향긋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 씨는 요리하면서도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요리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희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가끔 부엌에서 들려오는 영희의 콧노래 소리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노래 소리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금 어색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마치 새롭게 만난 연인처럼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제육볶음을 두 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다리살을 골라 철수 씨의 그릇에 더 담았습니다. 당신이 앞다리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놀란 눈으로 영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그냥 당신이 내게 좋은 부위를 주는 걸 좋아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의 세월 속에 숨겨져 있던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젊은 시절처럼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영희야, 철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말로 듣고 싶다는 욕심만 부렸던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는 영희 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봐. 영희 씨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철수 씨가 영희 씨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철수는 말주변이 없어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었는데 그 편지에는 영희 씨가 웃을 때마다 내 가슴이 떨립니다. 평생 그 웃음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영희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지만 철수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 내가 너무 무뚝뚝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서툴렀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철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철수 씨가 군대에 있을 때 보냈던 편지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는 젊은 철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야, 제대하면 바로 결혼하자. 나는 평생 너만 바라볼 거야. 그 시절에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철수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던 거죠.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습관이 된 거죠. 철수 씨는 영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깊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 마음을 더 자주 말할게. 늦었지만 영희야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사랑해요, 철수 씨. 그녀는 자신의 몸을 기울여 철수의 입술에 가볍게 입맞춤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키스의 감각에 두 사람은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이혼 서류를 찢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가 만든 제육볶음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앞다리살과 오돌뼈가 섞인 부위가 두 그릇에 골고루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젓가락으로 오돌뼈가 섞인 부위를 골라 영희의 그릇에 넣어 주었고 영희 씨는 앞다리살을 골라 철수의 그릇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서로 좋아하는 거 말하면서 나눠 먹어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겠네. 서로 알아가는 일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젊은 시절과 같은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제육볶음 한 접시에 담긴 사랑의 맛을 느끼며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표현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말없이 건네는 반찬 한 점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인생의 황혼기에도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고 설렘은 여전히 가슴을 뛰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빛 속삭임의 오늘 제육볶음에 담긴 한 부부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은 때로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도 감동은 숨어 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숨겨진 진심이 우리를 울릴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꼭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